꼬막이 단순히 맛있는 해산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꼬막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별미가 아닙니다. 이 작고 단단한 조개 안에는 바다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쫄깃한 식감과 짭조름한 풍미 뒤에는 수많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꼬막을 먹으면서도 창꼬막, 새꼬막, 피꼬막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꼬막의 매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꼬막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창꼬막을 소개합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자라는 이 꼬막은 줄무늬가 뚜렷한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꼬막을 씹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고소함,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꼬막을 잘못 먹었다가는 꼬막의 매력을 망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창꼬막은 해감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해감을 실패하면 그 쫄깃함은커녕 모래 씹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꼬막 비빔밥을 만들 때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요리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나쁜 의미로 말이죠. 새꼬막은 창꼬막과는 또 다릅니다. 창꼬막보다 작고 껍질이 얇은 새꼬막은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새꼬막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좋아 요리에 많이 쓰이지만 해감이 잘못되면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감을 충분히 하고 나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때 비로소 그 깔끔함이 입안을 감싸며 진가를 발휘합니다. 새꼬막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요리는 그 담백함 대신 불쾌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새꼬막을 한번 잘못 손질한 사람들은 다시는 꼬막을 쉽게 찾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피꼬막, 꼬막 중에서도 왕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껍질이 붉은 빛을 띠는 피꼬막은 씹는 맛이 아주 강렬합니다. 다른 꼬막과는 다르게 진한 해산물의 맛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제대로 양념구이로 만들어 먹으면 그 깊은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피꼬막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꼬막은 그 특유의 향과 맛 때문에 잘못된 요리법으로 조리할 경우 강한 맛이 오히려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꼬막은 섬세한 조리법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꼬막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맛의 진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막을 제대로 손질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맛있는 꼬막을 평생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꼬막은 그저 하나의 해산물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꼬막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작은 조개 안에는 바다가 준 놀라운 맛과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꼬막을 생각할 때 맛만을 떠올리셨다면 이제는 꼬막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인지 알게 될 때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이 조개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해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막은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선 꼬막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꼬막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기와 달리 지방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식품이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꼬막 요리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만이 다가 아닙니다. 꼬막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철분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꼬막을 자주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철분이 부족해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때 꼬막을 한 접시 먹어보세요. 이 작은 해산물이 몸속의 혈액을 건강하게 돌게 해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꼬막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꼬막을 먹는 것이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꼬막은 비타민 B12도 함유하고 있어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꼬막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꼬막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장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이라면 꼬막이 가진 이 놀라운 효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신 분들, 저칼로리이면서도 고영양인 꼬막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백지당 약 80에서 90칼로리에 불과한 꼬막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꼬막은 식이섬유도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꼬막은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좋은 영향을 주지만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꼬막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때는 신선도와 위생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꼬막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이지만 섭취 방법과 양을 잘 조절하면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꼬막은 그저 바다의 작은 조개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몸이 지치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또는 건강을 관리하고 싶을 때 꼬막을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해산물이 여러분의 몸을 생각보다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꼬막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선한 꼬막을 고르고 적절히 보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법을 알고 있어도 꼬막이 신선하지 않다면 그 요리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해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꼬막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맛있는 꼬막을 고르고 그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꼬막을 고를 때는 껍질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신선한 꼬막은 껍질이 단단하고 닫혀 있거나 살짝 벌어져 있어도 살짝 건드리면 다시 닫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꼬막 껍질이 아예 벌어져 있고 닫히지 않는다면 이미 죽어 있거나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껍질이 깨지거나 손상된 꼬막은 해산물 특유의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건강하고 깨끗한 꼬막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냄새가 관건입니다. 신선한 꼬막은 바다 내음이 나야 합니다. 즉 해변가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나야 하며 절대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만약 비린내가 강하게 난다면 그 꼬막은 이미 부패했거나 오래된 것이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꼬막을 만졌을 때 탄력 있는 느낌이 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력이 있는 꼬막일수록 더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신선한 꼬막을 구매했다면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꼬막은 가능한 한 빨리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로 요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꼬막을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적당히 유지되는 환경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꼬막을 습기가 차지 않게 신문지로 감싸거나 젖은 천으로 덮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너무 오래 두면 꼬막이 점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에서 2일 내에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꼬막을 냉동 보관할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꼬막을 깨끗이 손질한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꼬막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냉동된 꼬막은 해동할 때 맛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해동할 때는 자연 해동이 가장 좋으며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꼬막이 질겨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감을 제대로 하는 법도 꼬막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꼬막은 해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래와 불순물이 씹히기 때문에 먹을 때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꼬막을 해감할 때는 바닷물을 재현한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야에 꼬막을 넣고 소금물을 부은 뒤 꼬막을 한번 흔들어주면 꼬막이 스스로 모래를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효과적으로 해감할 수 있는데 꼬막이 어두운 곳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최소 2~3시간 정도 반복하면 꼬막 안에 있는 불순물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꼬막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해감이 끝난 꼬막은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 껍질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꼬막 껍질을 문질러 닦아주면 더욱 깔끔해지고 요리할 때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꼬막 요리의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 꼬막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신선도 관리와 철저한 손질이 필수입니다. 꼬막을 고를 때부터 보관하고 손질하는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면 바다의 신선한 풍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해산물 요리는 작은 차이로도 맛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과정들을 기억해 두세요. 꼬막 요리가 이렇게나 섬세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꼬막을 요리할 때 단순히 삶거나 양념을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꼬막은 제대로 손질하고 조리해야 그 특유의 쫄깃함과 감칠맛을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손질하거나 조리하면 꼬막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으니 이 과정을 꼭 숙지해보세요. 먼저 꼬막을 손질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막의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감입니다. 꼬막은 모래와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해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꼬막 해감은 소금물에 담그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바닷물 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소금 한 스푼을 물에 녹인 뒤 꼬막을 그 안에 담가줍니다. 이때 중요한 팁은 꼬막을 한번 흔들어주는 것입니다. 꼬막이 흔들리면서 입을 벌리고 안에 있는 모래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감을 할 때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인데 꼬막은 어두운 곳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며 모래를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야 위에 검은 천이나 덮개를 덮어두고 2~3시간 정도 기다리면 꼬막 안의 불순물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해감이 끝난 꼬막은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꼬막 껍질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문질러가며 닦아주면 더욱 깨끗해집니다. 꼬막 껍질에는 작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꼬막은 이제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꼬막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꼬막을 삶는 것입니다. 꼬막을 삶을 때는 적당한 물의 양과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꼬막을 넣고 빠르게 삶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3분 정도가 적당하며 꼬막이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꼬막이 질겨질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삶은 꼬막은 체에 걸러 물기를 빼고 껍질을 벗겨내어 살을 준비합니다. 껍질을 쉽게 벗기기 위해서는 꼬막이 약간 식은 후 손으로 비틀어주면 됩니다. 삶은 꼬막을 활용한 대표적인 요리는 꼬막 비빔밥과 꼬막 무침입니다. 꼬막 비빔밥은 고소한 참기름과 양념장을 함께 비벼 먹는 요리로 꼬막의 쫄깃함과 양념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냅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는 꼬막살을 양념에 잘 버무려 밥 위에 올리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채소와 함께 비비면 됩니다. 꼬막 무침은 초고추장이나 매콤달콤한 양념장을 사용해 무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양파, 부추 등을 넣으면 식감이 더욱 좋아집니다. 무침을 할 때는 꼬막의 살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특별한 요리를 원한다면 꼬막찜을 시도해보세요. 꼬막찜은 신선한 꼬막을 찜기에 넣고 쪄내는 방식으로 꼬막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찜기에 꼬막을 넣고 5분 정도 쪄내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익는데 너무 오래 찌면 살이 질겨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쪄낸 꼬막은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으면 그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이외에도 꼬막구이는 바비큐 파티에서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꼬막을 껍질째 숯불이나 그릴에 구우면 껍질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특유의 바다향과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이때 버터나 마늘을 살짝 올려 구우면 풍미가 배가 됩니다. 구운 꼬막은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그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꼬막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꼬막 본연의 맛을 살리되 양념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꼬막은 신선할수록 맛이 좋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복잡한 양념을 피하고 기본적인 조리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된 꼬막 요리는 어느 누구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꼬막 손질과 조리법의 진수를 알았으니 바다의 맛을 제대로 즐길 준비가 되셨겠죠? 꼬막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즐기는 것도 훌륭하지만 요즘은 색다른 퓨전 요리로 꼬막을 새롭게 즐기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꼬막의 쫄깃한 식감과 바다의 풍미는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우러져 의외의 맛조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꼬막의 매력을 한층 더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이 퓨전 레시피들을 꼭 시도해보세요. 먼저 떠오르는 요리는 꼬막 파스타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꼬막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해산물 요리와 한국의 꼬막을 조합한 별미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아 향을 낸 후 삶은 꼬막과 함께 파스타를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다진 파슬리나 고추 플레이크를 뿌려주면 완벽한 꼬막 오일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꼬막의 쫄깃한 식감과 마늘 향이 어우러져 정말 입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바다의 신선한 맛이 한층 살아납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퓨전 요리는 꼬막 리조또입니다. 부드러운 리조또에 꼬막의 깊은 맛을 더하면 해산물의 풍미가 진하게 퍼지는 요리가 탄생합니다. 리조또를 만들 때는 먼저 양파와 마늘을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볶아줍니다. 쌀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 해산물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쌀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마지막에 꼬막과 파마산 치즈를 넣어 맛을 완성하는데 크리미한 식감과 꼬막의 쫄깃함이 어우러져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요리가 집에서 완성됩니다. 꼬막 타코도 흥미로운 퓨전 요리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또띠아 위에 양상추, 아보카도, 잘게 썬 채소를 올리고 매콤하게 양념한 꼬막을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임즙을 뿌리고 살사 소스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꼬막의 바다 내음과 매콤새콤한 양념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타코가 됩니다. 여기에 고수나 할라피뇨를 추가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색다른 요리를 원한다면 꼬막 샐러드를 시도해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꼬막을 곁들여 상큼한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꼬막의 감칠맛이 더욱 돋보입니다. 샐러드 재료로는 어린잎 채소,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추천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허니 머스터드를 섞어 만든 상큼한 드레싱이 어울립니다. 이 샐러드는 다이어트 식단에도 좋고 바쁜 아침이나 점심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메뉴입니다. 꼬막 크림 스튜도 정말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꼬막을 크림 소스에 넣어 부드럽고 진한 스튜로 만들어 먹는 방식인데요.
크림 소스에는 양파와 감자를 넣어 식감을 살리고 꼬막의 해산물 맛이 잘 어우러지게 조리합니다. 고소한 크림과 꼬막의 조합은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풍미를 더합니다. 이 요리는 특히 빵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는데 바게트에 스튜를 찍어 먹으면 환상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안주 요리로는 꼬막 브루스케타를 추천합니다.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 위에 꼬막과 토마토, 다진 마늘, 그리고 바지를 올린 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브루스케타는 간단하면서도 손님을 대접할 때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요리로 꼬막의 맛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막볶음밥도 훌륭한 응용 요리입니다. 남은 밥에 잘게 썬 채소와 꼬막을 넣고 볶아주면 되는데 간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내고 고추장이나 매콤한 양념을 더해도 좋습니다. 꼬막볶음밥은 밥알 하나하나에 꼬막의 진한 맛이 스며들어 별다른 반찬 없이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매콤한 양념과 꼬막의 쫄깃함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을 냅니다. 이처럼 꼬막은 전통적인 요리뿐만 아니라 여러 퓨전 요리에 활용되어 새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고급스러운 메뉴까지 꼬막의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꼬막 요리를 시도해보며 색다른 맛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꼬막이 이렇게 다채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꼬막은 단순히 맛있는 해산물이 아니라 한국의 풍부한 해양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자원입니다. 꼬막이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작은 조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꼬막은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벌교 지역은 꼬막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조간대는 꼬막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벌교 꼬막은 그 품질과 맛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벌교에서는 매년 꼬막 축제가 열리며 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꼬막 양식업의 성과를 자랑하고 관광객들에게 꼬막 요리를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꼬막 축제에서는 꼬막 비빔밥, 꼬막 무침, 꼬막 구이 등 다양한 꼬막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꼬막은 또한 한국의 농어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산물입니다. 벌교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막 양식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꼬막 생산과 관련된 일자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꼬막을 수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꼬막은 수요가 꾸준한 해산물로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해산물 산업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꼬막 수출은 한국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다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꼬막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꼬막을 채집하는 과정은 해양 생태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환경적인 중요성도 큽니다. 꼬막 양식업은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꼬막은 물을 여가해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라는 특성이 있어 주변 바닷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은 꼬막 생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꼬막 서식지가 위태로워지고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꼬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 환경 보호가 필수적입니다.